안녕하세요. 사연 읽는 남자 홍두깨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를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장모가 평범한 회사원인 둘째 사위를 무시하다 혼쭐 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3년 되었네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부유한 편이 아니었어요. 아니, 가난한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군대 전역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갔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정규직도 금방 될 것 같았습니다. 제 힘으로 돈을 벌다 보니 정말 재미있더군요.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려고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쉬는 날이면 이삿짐이나 철거, 노가다 등등 가리지 않고 정말 뭐든 열심히 했어요.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회사에서 좋게 봐주었고, 저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한 결과 집도 작지만 하나 샀고 통장엔 1억 조금 넘는 돈을 모았습니다. 별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겠지만 저에게는 참 소중하고 감사한 노력의 결실이에요. 저는 20대 때 연애는 꿈도 못 꿨어요. 저에게 연애는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0살 넘어서 친구 소개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 처음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3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해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길 바랬습니다. 다행히 와이프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신혼초 장모님은 저에게 참 잘해주셨어요. 저희 집이 처가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데요. 저희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집안일에 좀 소홀하고 잘 못 챙겨 먹을까봐 반찬도 해가지고 오시고 살림도 조금씩 도와주셨어요. 죄송스러워서 안 그러셔도 된다며 한사코 말렸지만 장모님은 사위도 자식이라며 본인께서 좋아서 하는 거이니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장모님이 너무 고마워서 장모님을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장모님과 살갑게 잘 지내는 걸 보면 와이프는 셈이 났는지 장모님 보고 엄마는 누구 엄마야? 누가 보면 시어머니인 줄 알겠다 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장모님은 그러게 나는 자네한테 장모 말고 시어머니였으면 좋겠네. 자네 같은 아들 가진 사돈은 얼마나 좋으실까. 나는 아들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돈이 정말 부럽네 부러워. 이러십니다. 참 좋으신 장모님이시죠. 저는 하루 용돈이 10,000원입니다. 저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즐겨하지 않습니다. 밥은 회사에서 먹고 간혹가다 친구 만나는 것 빼면 따로 돈 쓸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용돈을 모아 5만원 10만원 되면 장모님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드립니다. 그럴 때면 장모님은 우리 사위가 최고라시며 참 좋아하셨어요. 와이프를 사랑해서 한 결혼이지만 저는 장모님을 생각하면 정말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이프한테는 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와이프는 검소하고 성실한 성격인데 처형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카드로 옷 사고 화장품 사고 몸치장하고 본인 인생 즐기면서 살더라고요. 그 결과 월급은 카드값으로 다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돈 씀씀이가 해픈 것 같아요. 욜로족 하는데 저는 정말 처음 봤어요. 그런 처형을 보다 저희 와이프를 보면 저도 사람인데 와이프한테 정말 미안하더군요. 그래서 와이프에게 큰맘 먹고 옷 사주게 가자고 하면 와이프는 입을 옷이 많다며 옷은 깨끗하게 입으면 되지. 명품이나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며 괜찮다고 하네요. 그럴 때면 저는 와이프에게 미안하기도 하면서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결혼은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마웠어요. 와이프도 여자인데 그런 거 보면 왜 마음이 안 상하겠어요. 저도 다 알죠. 와이프에게는 미안하지만 아이도 낳고 키우려면 우리 형편에 조금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해서 딱 5년만 정말 열심히 노력하기로 했거든요. 하여튼 처형은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형님은 집이 엄청 부자더라고요. 그래서 일은 따로 하지는 않고 형님 친구가 개인 투자회사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거나 그냥 있는 돈을 쓰면서 살더라고요. 처음 집에 인사 왔을 때 저도 거기 같이 있었는데요. 외제차에다 온몸을 명품으로 도배하고 딱 봐도 돈 많은 집 자식 같아 보였습니다. 처형하고 같이 서 있는데 정말 잘 어울리더군요. 처형이 평소에 노래를 부르던 부자의 씀씀이가 해픈 남자.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형이 이상형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처형이 결혼하고부터 장모님이 조금씩 변하셨어요.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저녁을 먹는데 큰 사위가 이거 해줬네 저거 해줬네 또 얼마 줬네 이러시면서 전과는 다르게 저를 곱지 않은 눈으로 보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집에 오시는 횟수가 조금씩 줄었어요. 처형이 결혼하고 서너 달이 지나니 이젠 아예 안 오시더라고요. 처형네가 장모님 차도 사주셨는데요. 장모님은 차 타고 이곳저곳 놀러 다니며 처형이 준 용돈 쓰시느라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6개월 전쯤 일이네요. 그날은 장모님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형님이 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다 같이 처갓집으로 와서 간단하게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형님 옆에 앉아 큰 사위가 최고라며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장모님 입가엔 웃음이 끊이시질 않으시더군요. 그러면서 형님한테만 먹을 거를 이것저것 챙기시더라고요. 아마 처형네가 장모님 생신이라고 돈을 많이 드렸나봐요. 저희는 30만원 넣어드렸는데 봉투를 받고 잠깐 열어보신 후로는 저에게 눈도 한번 안 마주치시고 말도 아예 한 것이네요. 와이프 얼굴을 보니 기분이 많이 상한 것처럼 보였지만 장모님 생신이라 참는 것 같았어요. 그때 형님이 저에게 하는 일이 잘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잘 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요즘 평생 직장이 없다고 하는데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준비를 해놔야 하는데 모아놓은 돈 좀 있냐고 물더군요. 그 말을 들은 처형은 회사 다녀서 얼마나 번다고 모으냐며 생활비 쓸 것도 다 못 벌 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형님 보고 좋은 일 좀 있으면 소개시켜주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기분이 정말 나빠졌어요. 하지만 손윗 사람이고 장모님 생신날이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제가 무시당하는 게 싫었는지 처형에게 언니 뻔히 사람 앞에 있는데 예의도 없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라고 했어요. 처형은 와이프가 과민 반응한다며 사실이잖아 동서가 한 달 내내 일해서 버는 돈 우리 남편은 잘하면 하루 만에 몇 배도 버는데 뭘? 이러더라고요. 장모님은 옆에서 다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화내지 말고 싸우지를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님한테 말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 일자리를 한번 알아봐 달라며 한 소리 거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내는 열이 받을 대로 받았고 내가 언제 엄마한테 손 벌린 적 있어? 우리 거지 아니거든. 우리도 쓸 만큼 벌고 저축도 하며 다 계획 세우고 살거든. 이라고 하며 무시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더 놔두면 정말 큰 싸움 날 것 같아서 먼저 일어난다고 하고 씩씩거리는 아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와이프는 화가 안 풀렸는지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집에 온 아내는 분을 못 이겼는지 다신 친정 가나 보자며 연을 끊는다고 두고 보자고 하더군요. 와이프는 그때 일에 정말 마음이 많이 상했는지 그 뒤로 친정을 다시는 안 갔고 전화 연락도 안 했습니다. 저도 그날 무시당해서 정말 기분이 많이 상했지만 그래도 장모님이시니 이대로 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는 말 안 하고 처갓집에 가서 중재하려고 했어요. 생신날 30만원 받으시고 탐탁치 않아 하는 장모님이 생각나 봉투에 10만원 넣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네 형편에 뭘 이런 거 주냐며 이런 거 이제 안 줘도 괜히 넣어두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형님한테 좋은 자리 소개시켜주라고 말해놓을 테니 그리 알라고 했습니다.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제 일에 만족하니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했고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은 다 저 생각해서 하는 소리인데 됐다고 그러시며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하셨어요. 저도 화가 나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와버렸습니다. 저도 그 뒤로 처갓집에 안 갔습니다. 벌써 6개월 전 일이네요. 그런데 어제 장모님한테 전화 왔어요. 할 말이 있다며 밖에서 잠깐 보자고 하셨습니다. 만나서 장모님이 하신 말은 대충 이렇습니다. 얼마 전 형님이 투자한 게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녀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처형은 처갓집에 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장모님이 형님 말만 듣고 저축한 돈도 모자라 이곳저곳에서 돈도 빌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 집까지 담보로 잡히고 대출금을 마련해서 형님을 줬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큰 돈을 벌려고 집을 포함한 전 재산을 투자를 했다가 몽땅 날려서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으니 저보고 돈 좀 있으면 좀 해달라고 하더군요. 아니면 저희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을 수 없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돈 관리는 아내가
단이 상의를 해본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녁에 와이프에게 낮에 일을 이야기했더니 돈은 무슨 본인야매 됐다고 절대 안 된다고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더니 냅두라며 그러게 그냥 살지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된 거라면서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무 안가간 아내 말에 저도 더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다음날 장모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나 해줄 거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결정권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장모님 그럼 끊겠습니다. 그 뒤로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지만 아내가 절대로 전화 받지도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착한 남편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안 받았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